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책임있게 의혹을 제기해야지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과 같은 단체 특정인의 축제를 위해서 쓰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중대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고 사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부풀리기다. 이용수 할머니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이고 이 단체에 지금 불투명한 회계 하나를 덮으려고 우리나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무슨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석 국장입니다. 시사 끝장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에 좀 뜻밖의 그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돈의 쓰임새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뭐 할머니들한테 해준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대표 선수로 이번에 이제 당선된 분이죠. 윤미향 당선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뉴스 보고 어떻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상당히 좀 궁금했던 그런 사안인데 이 사안이 시간이 가면서 좀 정치 공방으로도 많이 번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슈로 점점 타오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뭐 개인적으로 윤미향 당선인도 좀 아실 거고 네, 알죠. 그런데 이번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이용수 할머니는 대표적인 예.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로서 그렇죠. 그동안에 국내외에서 많은 네. 활동을 외국에서 특히 유명하죠.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도 뭐 I Can Speak라는 그렇죠. 영화의 예.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와 이제 뭐 폭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한 불만을 제기하심으로 인해서 네. 기자회견을 했죠. 지금 큰 뉴스가 되고 있고 네. 지난 30년 동안에 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외적인 그런 노력들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균열이나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쟁점은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 모금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 모금된 돈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그다지 쓰이지 않았다. 네. 네. 이 문제 제기를 하나 하신 거고 두 번째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전에 네. 외교부로부터 그 합의 내용을 들었는데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니까 당사자와의 합의 없는 네. 네. 그런 어떤 이 합의라는 이유로 결국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는 윤미향 당선인이 30년 동안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간사부터 시작해서 네, 예. 대표까지 했는데 그분이 이 운동을 국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분인데 그렇게 국회에 간 게 적절했느냐. 이건 좀 본질적인 쟁점일 수 있는데요. 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네. 중요한 전제는 이 정의기억연대 과거의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과 구호를 위한 인도주의 단체냐, 혹은 자선단체냐, 네. 그 성격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지원 이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되고, 네. 여러 활동에도 그 모금된 돈이 쓰였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뭐 22억 정도 모금을 했는데, 2015년 이후에 그 중에 이제 9억만 피해자 지원에 직접 지원에 쓰였고 그것도 2017년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 네. 2017년도 모금액을 중심으로 한 90%가 양이 쓰였고 그 이외에 일상적으로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어제 뭐 정의기억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 일부 이제 회계 처리상의 실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좀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다만 모금된 돈을 100% 다 피해자 지원에 써야 되는 그런 성격의 단체나 그런 성격의 운동은 아니다. 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외교부에서 여러 차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과 그 한일 간의 합의 진행 상황과 또 결과에 대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소통을 한 건 맞는데 그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
그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종적 마지막까지 언급을 안 한 거죠. 네. 그거는 과거에 윤미향 씨가 했던 인터뷰를 찾아봐도 그 점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녀상 철거라든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난 중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당일날 그 정부 발표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면서도 그걸 그 할머니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숨기고 이걸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특정한 운동 그것도 역사적이고 이런 상징성이 매우 큰 운동을 중심에서 이 대표했던 사람이 과연 이제 국회에 와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네. 아니면 여전히 그 운동의 상징으로 남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그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얼마나 긴밀하고 이제 충분한 소통과 또 했느냐? 양해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느껴져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화가 나셨잖아요. 예. 근데 잘 되짚어보면 2012년에 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 할 때 그 민주당의 그 이용수 할머니가 공천 신청하신 적이 있어요. 비례로요? 예, 비례로요. 그런데 그냥 컷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비례 40번 컷오프가 됐나요? 40 몇 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컷오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윤미향 씨는 거꾸로 이제 그 비례대표에 이번에 들어가 당선이 되니까 이 상황이 뭔가 맞느냐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용수 할머니도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 위안부 피해를 그렇죠. 알리려고 했던 분인데 거꾸로 그래서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계라는 측면에서 어떤 단체든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은 단체 운영비로 쓰이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오버헤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를 하면 오버헤드가 40, 50 이렇게 가는 것들은 다 용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이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들은 좀 덜 하겠지만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곳들은 인건비라는 게 상당히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 못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밝혀진 내역 중에 과연 그 단체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시민 단체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상당히 지급한 것이라든지 그게 뭐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아니요. 사실 특정 단체들의 간부급의 자녀들이 받았다는 의혹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해명을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해명이 안 된 상태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고 그 근본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유감인 게 저도 이거 기억나는 게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했을 때 제가 방송에 썰전이 나가가지고 지금의 그 2015년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100%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닌 것이고 표현도 우리가 봤을 땐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했던 것처럼 불가역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썰전의 상대방이 이철희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의원 되기 전에. 근데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집권하면 더 나은 협상을 할 겁니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인데 위안부 협상을 파기한 것 이외에 그럼 더 나은 협상을 위한 진척은 보여지는가? 저는 노력은 있었는가? 노력 없었다 보고요. 진척도 없었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할머니는 또 한 분 한 번씩 돌아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막말로 그러면은 다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동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도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앞으로 경주할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아까 이제 박 의원이 몇 가지 쟁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관심사가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한 어떤 이 회계의 투명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책임 있게 의혹을 제기해야지 무책임하게 의혹을 근거도 없이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시민운동을 20년 넘게 하고 정치를 했는데 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과 같은 단체는 크죠. 조직이 큰 편이죠. 온 세상이 거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서 단체 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모금된 돈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서나 특정인의 축제를 위해서 쓰였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방식이라고 그게 이제 보고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이용수 사람이 할머니는 하면은 왜 할머니들한테 안 썼냐라고 얘기했지. 그게 그 정의기억연대의 다른 관계자. 예를 들자면 윤미향 너 유학비 그거 여기서 쓴 거 아니야 이런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 주변에서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의혹 제기 방식이 일단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이제 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그 장학금으로 지불된 돈은 어떻게 마련된 거냐면 네.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아마 부의금을 냈을 겁니다. 그 부의금을 이것저것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어디에 쓸까라는 그 내부의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그 활동가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게 일반 장학금으로 해놓고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해놓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자녀들만 받았으면 이건 문제예요. 근데 장학기금 자체가 자격을 이걸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그런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위해서 활동가 쓰자. 자녀들로 했어요.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할머니 그 부의금을 뭐 굳이 그렇게 썼어야 됐었냐. 예를 들어서 생전에 그분의 유지인 뭐 제일조선인학교나 이런데 제일조선인학교에도 기부를 했습니다. 했으나 더 기부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어떤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중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거나 중대한 어떤 그 도덕성의 문제라고 화자가 있는 것처럼 것도 하는 것은 좀 부풀리기다 이렇게 부풀리기다. 보고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뭐 법적, 정치적, 역사적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당시의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고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없었던 합의였어요. 물론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준석 그 최고가 얘기했듯이 그보다 더 진전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당사자들을 포함한 여론의 지지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 뭐 사법농단 사건까지 파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대한민국 사법 사상의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중대하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근데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혹은 정대합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어떤 활동의 목적 또 자신들의 그 활동의 유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국민적으로 수용할 만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경론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이 섞인 해석이고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 여론도 이걸 그렇죠. 수용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바뀌기도 때 했고. 저는 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나 혹은 윤미향 당선자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뭐 이제 공인이 됐기 때문에 의혹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근거를 가지고서 좀 그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게 맞다. 카더라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의기억연대 활동 방식이 소녀상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지나치게 피해자 서사를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도 동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별로 그렇게 발전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활동의 진정성이나 그 의미마저 지금 이런 의혹 제기들 속에서 다 폄하돼서는 안 깎아내고 된다.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군데의 증언의 신빙성을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인데 아주 이제 정의연은 고약한 상황에 놓인 거죠. 윤미향 씨도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는 사실 위안부 관련 활동에 있어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이고 정의연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섭외하시고 했던 분인데 이분을 거짓말쟁이로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죠, 보면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관련한 인권운동의 활동의 핵심 증언자이고, 핵심 인물의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극우 정치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저 이용수 할머니가 했던 주장들 그럼 전부 다 기억이 왜곡된 것다고 주장하는 거야? 윤미향 씨가 하는 말 들으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정의연이 그렇게 윤미향 씨나 정의연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이게 국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은 국가의 대사에 있어가지고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단체에 지금 뭐 불투명한 회계 하나를 덮으려고 아니 우리나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뭐
이용수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무슨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네. 이 정의연 관련된 논란 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로서는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정의연 측에서 좀 이 회계 장부를 세세하게 좀 공개를 해서 문제없이 잘 쓰여졌다라는 부분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죽했으면 또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마음이 착잡한 것이 사실이고, 이 정의연의 활동, 그동안에 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피해를 입었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국민들 마음이 좀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치 공방으로 흐르거나 특정인에 대한 어떤 비하, 폄하 이렇게 흐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